자, 18번이요. 18번에 보면 A, B가 음수, A, C가 양수니까 A, B는 그죠? 그게 다른 거죠. 부호가 반대고 A, C는 부호가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나오면요. 그냥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A가 플러스야? 그럼 B는 마이너스야. 그러면 A는 플러스야? C는 플러스야. 이렇게, 그죠? 이때 뭐를 지나요? Y가 A, BX, AC 이렇게 되죠. A랑 B랑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게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죠. 그럼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기울기 음수인데 Y절편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죠. 1, 2, 3, 4분면이니까 3, 4분면 안 지나죠.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였어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나 정해보세요. 그래서 3, 4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13번부터 해야 된다고요? 함수의 정의는 하지 않았나요? X값이 정해짐에 따라 Y값이 정해지는 12, 13, 14번이 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15번이요? 네, 15번부터 하죠. 15번에 X 증가량보다 Y 증가량이 뭐예요? 직선의 기울기. 기고 거기는 A죠. 16번. 이것이 지나지 않은 사분면 말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Y가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C인데 A는 양수, B는 음수, C는 음수네요. 그럼 얘가 뭐겠어요? 음수고 B랑 C가 같이니까 얘 플러스죠. 그죠? 얘랑 똑같이 생겼겠네요. 그래서 3, 4분면 여기 앞에 뭐 제 이런 거 붙이죠. 제 3, 4분면. 그 다음에 17번이요. 17번에 1, 2, 3,6 지나면서 y는 fx 더하기 2x가 있을 때 x의 절편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잖아요. x의 절편의 뜻이 뭐예요? 그래프에서 y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게 x절편이죠. 맞아요? 그래서 17번은요. y가 fx 플러스 2x에서 뭘 지난다고요? 1, 2하고 3,6 지난다고요? 집어넣어! 2에 f에 1 더하기 2 성립하고 티용티용 F1이 0이네요. 그 다음에 3,6 대입하면 6은 F의 3 플러스 6이요. 티용티용 F의 3도 0이네요. 1 넣어도 0이고 3 넣어도 0이네. 뭐가? Y가. Y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X절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 X절편은 뭐예요? 이거 X절편 뭐예요? 1하고 3이죠. 1 넣어도 0, 3 넣어도 0이니까. X절편이 근 얘기하는 거잖아, 근. 그래서 0 되는 게 근이잖아요. 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모르죠. 근데 여튼 1하고 3은 절편인 게 확실합니다. 이거의 차수까지 추정을 해보면 뭔가 더 다른 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등과정이 아니니까. 18번은 3, 4분면. 그죠? 자, 19번입니다.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 형태를 말할 때 a는 0일 때 말해봐 라는 거잖아요. a가 0이면 어떻게 돼요? a가 0이면 y가 b죠. y가 b는 뭐에 표행한 직선이야? x축에 표행한 직선이죠. 그래서 y는 b인 x축에 표행한 직선이 된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도 양수, b도 양수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 뭐 안 지나요? 4, 4분면 안 지난다. 그래서 a도 양수, b도 양수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고 4, 4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 양수, b 음수이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2, 4분면 지나지 않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A 음수, B 양수. 뭐 이렇게 생겼겠죠? 3, 4분면 지나지 않는 직선 나옵니다. 그 다음에 A 음수, B 음수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1사분면 지나지 않는 직선의 방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0번까지만 하고 앞으로 잠깐 넘어갔다 오죠. 자, 20번은 y가 ax-b가 y축의 평행이 될 수 있도록 바꾸는 방법이잖아요. y축의 평행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는 뭐 이렇게 돼야 되죠. x는 뭐,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ax-y-b는 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x, y축에 평행하려면 뭐 x는 뭐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뭘 대입하면 돼요? y에다가 0 대입. 그래서 y 0 대입하고 뭐는 0 아니면 돼요? y 0 대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ax는 b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걸로 나눌 거잖아요. 나눌 거죠? 그죠? 그러니까 a는 뭐 아니어야 돼요? 0 아니어야 되고. 그렇게만 하면 되겠죠. b는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b는 0이면 그냥 이렇게 x축 이런 거 나오겠죠. x는 0이니까 y축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y에 0 대입하고 a가 0 아니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갑시다. 그 지난번에 어디까지 설명했었죠? 아예 안 했어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뭐 이런 얘기는 했던 것 같기도 하는 느낌적인 느낌인데 봅시다. 그러면 31쪽 보죠. 31쪽 31쪽 같이 봅시다. 자, 31쪽 2학년 1학기에 유리수와 순환소수에서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유리수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유리수가 무엇인지 물어봐요. 유리수는 뭐예요, 여러분?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인데 분모는 0 아닌 수. 이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야 라고 하면 허점이 굉장히 많아요. 분모가 0 아닌 거 빼먹었고요. 그 다음에 정수분의 정수인 것도 빼먹었죠. 그러면 뭐 3분의 파이 이런 것도 유리수란 얘기잖아요. 그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의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약간 뭐 치사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죠?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선발고사기 때문에 그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면 점수를 더 받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뭐 여러분들 다 잘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너보다 더 잘하는 애가 있으면 걔가 뽑힐 거고 뭐 그런 느낌이니까 그죠? 하나라도 빼먹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빼먹는 게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실제로. 누구는 빼먹고 누구는 안 빼먹고 하면 당연히 아예 모르는 애는 그냥 떨어지는 거고 그죠? 너네가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나 빼먹냐 안 빼먹냐에 따라서 또 점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제가 강조 드리니까 빼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정수분의 정수인데 분모는 0 아닌 수 형태로 나타나는 거. 소수분류,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는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무한소수는요, 순환소수를 포함합니다. 맞아요? 순환소수를 포함하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 비순환소수가 무리수죠. 비순환소수는 무리수고 순환소수는 유리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소수가 유리수냐 무리수냐 이런 질문 하거든요. 무한소수가 무리수예요? 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아닙니다. 순환소수는 유리수고 비순환소수만 무리수입니다. 그러면 비순환소수 중에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게 혹시 있어요? 라고 하면 없어요. 있으면 걔가 유리수지 왜 무리수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면접관에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 긴장된 상태에서 약간 있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무리수는 무조건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무리수인 거죠. 그 다음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요. 기약분수로 나타낸 다음에 분모를 소인수분했을 때 2와 5만 존재하는 수죠. 여기서 맨날 빼먹는 게 기약분수로 나타내는 거 빼먹습니다. 아시겠죠? 기약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를 소인수분했을 때 2와 5만 존재하면 유한, 그렇지 않으면 무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려면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뭐 10분의 뭐던가 100분의 뭐던가 이렇게 하면 유한소수로 끝나죠. 근데 분모에 100을 만들 수 없는 뭐 3 같은 게 있어.
뭐 10의 거듭제곱 못 만들겠죠, 무조건. 3분의 1을 위에 곱해주지 않을 거면, 그죠? 근데 3분의 1을 곱해준다는 것 자체가 뭐가 안 됐다는 거야, 아직. 기하분수 형태로 안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하분수로 나타낸 다음에 분모에 2하고 5가 10의 약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부족한 건 채울 수 있어요. 2 두 개 5 하나면 위아래 5를 곱해주면 되잖아.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그죠? 그러면 뭐 10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의 거듭제곱을 만들 수 있으면 유한소수. 그렇지 않으면 유한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뭘 빼먹으면 안 돼?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거 빼먹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아니면 서로 소인 분모와 분자 이렇게 나타내셔도 똑같은 이야기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분모를 소인수분해. 그럼 소인수분해는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소인수분해는 뭐예요? 소수인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소수인 인수로 곱을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순환소수가 2학년 때 나오죠. 순환소수는 뭐 유리수야? 무리수야? 뭐 이런 거는 이제 유리수인 건 확실히 알아요. 그러면 순환소수를 유리수로 나타내는 방법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순환소수는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유리수요. 그러면 분수를 어떻게 나타내요? 라고 하면 아예 모르진 않고요. 대략 이렇게 답변하시죠. 뭐 999분의 99분의 9분의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순환마디를 같게 만들어준 다음에 빼서 나누어주면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보라 라고 하면 그 0.1111 나가는 애는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10을 곱하면 되고 0.123 이렇게 순환마디가 3인 애는 1000을 곱하면 되고 그래서 소수점 아래에 순환마디가 반복되도록 만든 다음에 차를 구해서 양변에 나누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뭐 9분의 뭐예요? 999분의 뭐예요? 그거는 너네가 그냥 빨리 변환하려고 하는 그냥 뭐 공식 같은 아이지 뭐 그게 그죠? 뭐 면접관들도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아들으십니다. 다 알아듣는데 그걸 이제 수학 언어로 잘 설명할 수 있냐 아니면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냐 이 차이인 거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마디가 일치하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왜냐하면 그게 왜 999분의 이렇게가 아니라 막 990분의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도 어떻게 해주는 거야? 순환마디를 맞추어 준 다음에 빼줘서 그런 거죠. 맞아요. 그래서 순환마디를 맞추어서 빼게 되면 됩니다. 그럼 순환마디가 뭐냐고 물어보면 순환소수에서 일정하게 되풀이되는 부분인데 소수점 아래부터예요. 순환마디 소수점 아래부터예요. 1, 2, 3, 1, 2, 3, 1, 2, 3이면 이거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1, 2, 이렇게 나타내야 되죠. 틀려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수와 소수의 역사. 이건 제가 그냥 추가로 넣어 놓은 건데요. 분수와 소수의 역사를 제가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수학책에 간간히 나옵니다. 수학책에 뭐 생각 열기 아니면 그죠? 뭐 뚜껑 열기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나와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뭐 브라마굽타 인도의 수학자 라마굽타가 아니라 브라마굽타인데 부자가 빠졌네요. 브라마굽타가 나타낸 건데 지금 언제부터 분수를 썼다고 돼 있어요? 파피루스에 4000년 전부터 썼다고 돼 있죠. 맞아요? 기원전 1650년이니까 거의 4000년 전이죠. 그래서 점토판에 60진법으로 나타낸 소수가 있었고 인도의 수학자 브라마굽타는 선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다른 수 위에 쓰는 방식으로 분수를 표현했어. 지금처럼 이렇게 3분의 1 뭐 이렇게까지는 안 썼지만 그 숫자 위에 쓰고 아래 쓰고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고요. 그래서 유리수 형태로. 그 다음에 이게 분수 문제가 약간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렇게 일 시키잖아요. 그죠? 피라미드 만들면 사람들 데려다가 일 시키잖아. 그러고 나서 봉급 같은 걸 줄 거죠. 월급을 주는데 그때는 비트코인으로 줬겠어요? 빵으로 뭘 고개 더 끄덕거려. 빵으로 줬어. 빵으로.
그래서 빵을 주는데 빵의 개수가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주면 차라리 다행인데 뭐 16분의 15 이렇게 줘야 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잖아. 맞아요? 빵을 내가 뭐 15개 구웠는데 사람이 16명이야. 이렇게 하면 온전히 한 개를 줄 수 없죠. 이해가 됐어요? 아, 잘 안 됐어? 그 사람이 16명이야. 빵이 15개야. 그러면 1인당 몇 개씩 주는 거예요? 16분의 1씩 줘요? 16분의 15씩 주는 거잖아. 빵에 16분의 15씩 주는 거잖아. 그래서 약간 도넛 모양처럼 일정하게 구웠다고 생각해봐요. 뭐 피자처럼. 그래서 일정하게 구웠는데 걔를 16분의 15를 만들면 15명한테는 16분의 15짜리를 주고 나머지 한 명은 16분의 1짜리 15개를 줘. 아, 똑같긴 한데 16분의 1짜리 15개 받아가는 사람은 약간 이게 맞나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약간 태양신한테 약간 반발심 들이고 말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약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가 굉장히 오래된 수학 문제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수학 문제라서 약간 이거의 분수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얘를 적당한 이렇게 숫자로 나눠가지고 뭐 그죠? 뭐 4분의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뭐 적당한 몇 개를 주는 형태로 반보다 조금 더 큰 애를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형태로 문제를 바꾸거든요. 약간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아마 무슨 이 문제가 옛날에 실제로 이집트에 있던 문제라서 무슨 뭐 어디 무슨 점토판 같은 데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연구한 수학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수학자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 수학자라서 이거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우리나라 유튜브에는 안 뜰 거고요. 그 무슨 영국이나 미국 그런 수학 유튜브 이런 거 하는 학자들이 있거든. 그런 거에 아마 뜰 거예요. 이게 있을 거야, 내용이. 근데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네가 과거 자소서 지금 쓰고 있는데 자소서 다 쓰고 나서 땡 하지 말고요. 다른 거 한번 더 써보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너 되게 이거 열심히 탐구했네? 네. 근데 이거 탐구한 지 좀 됐잖아. 근데 보통 너네 끝말을 뭐라고 짓냐면 맨 마지막에 내가 뭐 어딜 다해서 탐구하고 싶었는데 뭐 수학생들이 여쭤보니까 그거는 뭐 대학 과정에 뭐 이산 수학을 배워야 된다거나 뭐 위상 수학을 배워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배워야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뭐 과학고등학교에 내가 입학해서 더 탐구하고 싶다. 뭐 100이면 100 이렇게 끝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합니다. 그럼 너 이거 탐구를 언제 한 거야?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자소서 쓰기 한 달 전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닐 거잖아. 거기다가 뭐 그죠? 중학교 1학년 때 뭐 책을 읽다가 보니까 뭐 수학 귀신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렇게 쓸 거잖아. 그럼 그건 중학교 1학년 때 거기서 끝난 거죠. 자소서가. 그죠? 아니면 뭐 자소서 쓰기 직전에 썼다고 쳐. 그래서 뭐 8월 말에 썼다고 쳐. 8월 말에 어차피 자소서 마감이니까 자소서 썼다고 쳐. 근데 너네가 면접을 11월에 가서 할 수 있잖아. 11월 극초반까지 보니까. 뭐 10월 말이라고 치면 한 2달 정도 시간 있잖아. 9월, 10월 이렇게 2달 시간 지났잖아. 그럼 너 이거 자소서 쓴 다음에 2달 동안 연구한 게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없어요. 이렇게 하면 너 평소에 탐구하는 거 맞아? 네. 그럼 이 자소서 쓴 거 말고 다른 거 탐구한 거 얘기해봐. 없어요. 면접은요, 약간 그 학생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소서는 막 나 엄청 영재라고 써놨어. 막 너네 영재 자소서 쓰면 나 뭐 이래서 영재구나 뭐 3살 때 세자리수 곱셈을 했고 뭐 이러면서 막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써놓고 그래? 넌 3살 때 세자리수 곱셈했어? 그럼 123 곱하기 273은? 이렇게 했는데 몰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뭘 더 탐구하고 싶다라고 썼으면 탐구하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자소서 낸 다음에 나 이건 세종가고 가서 무조건 탐구할 거야. 이럴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을 물어보거든요. 그런 거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평소에 뭐에 관심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 진짜 수학에 관심 있는 애들은 수학책을 진짜 세세한 걸 다 보거든. 안 그렇잖아 너네는. 그죠? 수학 안 좋아하니까.
그죠? 생각 열기, 뚜껑 열기 이런 거 뭐 적혀 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그런데 보면 역사들이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집트에서는 분수를 어떻게 썼고 뭐 제국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이집트에서 땅 넓이 계산할 때 썼거든요. 그래서 그 파피루스에 남아 있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 남아 있고 뭐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읽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더 탐구해봤다라고 하면 얘는 진짜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면접관들이. 그죠? 그런 게 인재상이야. 그런 게 과거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그런 애들이 영재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라니까? 뭐 미적분 빨리 잘해요, 저. 아니야, 그건 그냥 선행을 했을 뿐이지. 그죠? 맞아요? 데려다 놓고, 그죠? 미적분 가르친 다음에 시험 보면 다 잘 보지 뭐. 물론 이해도가 떨어져서 뭐 그죠? 미분을 이상하게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뭐 여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일부러 실어놓은 이유가요. 물론 제가 주제 특강 시간에 했던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 보면 수학사에 대해서 제가 찾아서 해놓은 것도 있는, 겹치는 게 있긴 해요. 근데 뭐 겹쳐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죠? 월리스가 뭐 한 사람인지 기억나요? 맞아. 보관법. 왜 보관법을 한 거예요? 적분, 그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뭐 똑똑하다는 거 증명해봐 이런 질문도 받거든요. 그런 질문 받으면 저 미적분 할 줄 알아요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뭐 중학생들은 다 미적분 할 줄 아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면접관이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저는 미분적분도 할 수 있는데 미분적분 할 수 있는 게 단순히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뭐 그죠? 여기에 뭐 분수와 소수의 역사에 대해 찾아봤더니 그죠? 월리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 그 사람이 보관법이란 걸 썼고 그게 지금의 뉴턴과 라이프니츠에게 동시에 영향을 줘서 적분이란 걸 만들어낸다는 걸 알고 나서 내가 그냥 적분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뭐 이런 발전 단계가 있었고 그러면 뭐 이 이후의 발전 단계가 뭐가 있을까 고민해가지고 뭐 그죠? 공간 도형에서의 적분을 고민해봤다던가 아니면 뭐 실제로 있습니다. 뭐 공간 도형의 적분이라던가 아니면 X축, Y축 다 자르는 적분도 있거든요. 르벡 적분이라고. 뭐 그런 거 나중에 가면 배우실 건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차원을 높이는 작업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파스칼 삼각형에서 이제 고민했잖아. 파스칼에서 2차원이잖아요. 3차원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형태로.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어 라는 걸 쭉 설명하시면 면접관들이 똑똑하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죠? 약간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갖다 써놓으시면 그죠? 뭐 영재교 면접을 가셔도 영재교 면접을 가려면 일단 2차를 합격해야 그죠? 자, 32쪽입니다. 32쪽 시계 계산. 이거 제가 읽어드리는 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이거 안 읽어보면 다 까먹는다. 그래서 유리수가 뭐야? 그러면 분수 형태로 다 들려주는 수요. 이렇게 해맑게 웃으시면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뭘 추가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수야? 맞아요. 네. 잘 들으셨군요. 그래서 지수법칙. 지수법칙은 이게 지수법칙을 왜 썼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수법칙 왜 썼을까? 지수를 쓴 거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A를 10번 곱해. 그거를 A의 10제곱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A의 10제곱으로 바꾼 이유가 기호를 간단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면 지수들끼리 연산하는 거 간단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지수들끼리 바로 계산하면 나타낼 수 있고. 지수 누가 만들었다고요? 지수 누가 만들었다고요? 네, 데카르트. 그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만들었고 음수 지수를 처음 생각한 수학자도 월리스. 그죠? 엄청난 사람이죠? 월리스가 그거잖아요. 신부님이거든요. 신부님. 오늘 교황 돌아가셨다는 거 들었어요? 네, 오늘 돌아가셨거든요. 프란치스코. 네네네. 교황 오늘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런 걸로 거짓말하진 않습니다. 저를 그렇게 의심 있는 소리로 보시면 뭐 제가 이런 걸로 뻥치는 사람이겠어요, 제가? 진짜요, 진짜. 그래서 어제가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다음날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 그 선생님 중에 독실한 가톨릭 신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런 거 관련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 언제 돌아가셨나? 아니.
그냥 뭐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셨으니까 뭐 달걀의 무게중심 잡기 뭐 이런. 그죠? 아, 저 달걀 삶느라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여튼 그렇더라고요. 교황도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그죠? 자, 2번이요. 다낭식 곱셈과 나눗셈. 다낭식은 뭐가 다낭식이야? 항이 하나 있는 식이 다낭식이야. 그럼 항은 뭐야? 항. 문자와 수로 이루어져 있는 항 하나가 단항이죠. 그래서 문자와 숫자 사이에 곱셈 생략 한 그게 단항이죠. 그래서 단항식의 나눗셈은 분수꼴로 바꾸어서 곱셈으로 바꿔서 쓴다. 그죠? 단항식의 덧셈, 뺄셈 여러 가지 있는 것들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순으로 풀어 쓴다. 다항식의 덧셈은요. 뭐를끼리 모아서 계산한다고 돼 있어요? 동류항끼리. 해서 이런 질문도 합니다. 학생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의 값은 얼마야? 루트 5야. 큰일 난다. 그럼 뭐예요? 루트 6? 루트 2 더하기 3이죠. 아, 네. 끝이죠, 끝.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또 너무 자연스럽게 낚이시는 분들 가끔 계셔가지고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얼마야, 학생? 루트 5? 이러면 네. 그럼 약간 면접관들이 당황하겠죠. 뭐지 이건?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루트 5야, 학생? 이러면 너무 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요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러면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이게 연산이 종료된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연산이 종료된 이유가 동류항이 아니라서. 동류항이 아니라서 연산이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 알려드렸어요. 또 가서 제가 면접 끝나자마자 이제 복귀한 다음에 저한테 전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한테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이 물어본 거 똑같이 물어보던데요? 이렇게. 그래서 그럼 잘 받겠네? 아니요. 답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동류항이 아니라서 이게 연산이 끝난 거다. 라고? 동류항이 뭔지도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알려줬잖아요.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 동류항이죠. 얘는 차수가 다른 거잖아요. 문자가 다른 거예요? 문자가 달라요. 문자가 어디 있는데요? 2랑 3을 문자가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 차수는 똑같죠. 다 2분의 1 차죠. 2분의 1차. 그럼 차수가 다른 거예요? 문자가 다른 거예요? 문자가 다르다고 보셔야죠. 그 x제곱 더하기 x도 안 되는, x제곱 더하기 x가 끝인 이유는 차수가 달라서. 그죠? x 더하기 y가 안 되는 이유는 문자가 달라서. 얘는 문자가 다른 형태인 거죠. x 더하기 y처럼. 그쵸? 네. 뭐 나머지 사칙 연산이 포함된 식의 계산, 그죠?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순으로 하고, 이게 괄호가 붙어 있는 경우와 붙어 있지 않은 경우의 식이 다릅니다. 그죠? 달라요? 괄호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그걸로만 해야 됩니다. 무조건 괄호가 붙은 상태로만 계산해야 돼요. 근데 괄호가 없으면 덧셈 같은 경우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 바꾸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괄호가 붙어버리면 순서 못 바꿔요. 괄호 안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식의 변형, 등식의 성질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1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이렇게 물어보잖아. 1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1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AX는 B. 어떻게 풀어요? X는 A 근데 B. 이렇게 답변하시면 A가 0. A가 0이 아닐 때. 그죠? 그래서 뭐 1차 방정식 뭐 이렇게 주면 AX 플러스 B는 0, 이거 X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어보면 2항 하죠. 2항해서 AX는 뭐 마이너스 B 만들고 A가 0 아니면 X가 A분의 마이너스 B고, 그죠? A가 0일 때는 안 해주면 안 됩니다. A가 0 아닐 때 했으면 A가 0일 때도 해줘야 돼요.
A가 0일 때는 또 나눠지죠. B가 0인 경우와 B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뉘겠죠. B가 0인 경우는 부정. 해가 무수히 많아. 그 다음에 0 아니면 불능. 해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A가 0이면 1차 방정식이 아닌가요? 뭐 그냥 AX 플러스 B. 그죠? 맞아요. 그 1차 방정식 아닌 게 맞습니다. 근데 뭐 여튼 이렇게 다 풀어 헤쳐줘야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33쪽 보면 1차 부등식 나온다. 그죠? 부등식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부등호가 있는 식이 부등식입니다. 생각보다 답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등식이 뭐야? 부등호가 있는 식. 그죠? 부등호의 성질도 물어보죠. 부등호의 성질과 등식의 성질 다른 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가 달라요? 음수로 곱했을 때. 음수로 나누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 양변의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같은 수를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곱할 때도 0인 경우와 나눠주면 되겠죠? 아시겠죠?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0일 때는 다 똑같아져 버리겠죠? 양쪽이 0 곱해버리면. 그 다음에 부등식의 해는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고 부등식을 푼다라는 게 바로 부등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과정입니다. 부등식의 성질이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식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양변에 양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바뀌지 않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바뀐다. 그게 바로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1차 부등식의 풀이는 일단 x는 좌변, 상수항은 우변으로 나눈 다음에 ax 플러스 b 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결국엔 똑같은 이야기죠. ax 이렇게 만든다. 그 다음에 a가 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뉜다. 뭐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따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건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립부등식은 뭐 2개 이상 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죠. A, B, C는 어떻게 계산하니? 요렇게 A, B, B, C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유가 뭔지도 물어봅니다. 이유가 뭐예요? 얘를 A, B, A, C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B랑 C랑 바꾸는 방정식 해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푼 경우랑 이렇게 푼 경우 방정식의 해가 이게 더 좁아요. 맞아요? 얘가 여기 포함되겠죠.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해가 아닌 애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그죠? 그래서 더 좁은 범위로 풀리기 때문이야. 범위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너무 거창한 수학적 증명이나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왠지 알아요? 너네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엄청난 증명, 뭐 누구 수학자의 증명 안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피타고라스의 증명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수학자 증명 안 물어본다면서요? 뭐 이러시면서 또 피타고라스 정도는 알아야지 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34쪽 보면 여러 가지 부등식에 뭐뭐뭐 나와요? 절대부등식, 삼각부등식, 산술기하 조합평균, 코시-시바르치 부등식이 있죠. 삼각부등식은 이거 있죠. 각각 뺀 게 더한 것보다 작아 뭐 이거죠. 그럼 삼각형처럼. 그 다음에 산술기하 조합평균은 산술기하평균은 잘 아시죠? A 더하기 B를 2로 나누는 게 산술평균. A 곱하기 B의 루트를 씌우는 게 조합평균. 그 다음에 뭐가 기하평균이고 뭐가 조합평균이에요? 조합평균이 뭐예요? 조합평균이 뭐예요? 역수의 평균이 조합평균이죠. 등차 수열이 있다고 하면 조화 수열은 그죠? 저랑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뭐의 제곱을 뭘로 나누면 조합평균이 된다 그런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코시-시바르치 부등식은 고등과정에서 매번 등장하는 아이가 나옵니다. 연립 1차 방정식 옆에 보면 34쪽 옆에 보면 라이프니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현대적 연구는 라이프니츠로부터 행렬식 개념을 창안한 라이프니츠로부터 시작되었고, 그죠? 라이프니츠 대단하신 분이죠. 행렬식을 발견한 사실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크라머 행렬식을 통해서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의 공식을 개발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대학 가셔서 선형대 수학이라는 학문을 배우시면 수학입니다. 선형대 수학, 수학이에요. 배우시면
그 너네는 연립 1차 방정식 많아봐야 2개 아니면 3개짜리 배우죠. 좀 심하다 싶으면 3개짜리 나오기도 하거든요. X, Y, Z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3개짜리씩 가지고. 근데 선형대수 들어가면 5개짜리가 기본이야. 5개짜리 연립 방정식 주면서 풀어보라고 시킵니다. 엄청 열심히 풀거든요. 한 15분 정도 걸리죠. 10분, 15분 걸립니다. 일반적인 5개짜리 1차 방정식 주면 식이 5개야. 그러면 하나 없애서 4개, 4개, 4개 만들고 또 없애서 3개, 3개, 3개 만들고 또 없애서 2개, 2개 만든 다음에 결국 하나 구해야 되죠. 한 15분 정도 걸려. 진짜 열심히 구해도. 근데 행렬식으로 바꿔서 구하면 여기 크라머 공식 있죠. 크라머의 행렬식 가지고 구하면 한 2분이면 구해. 행렬식 자체로 바꾸는 게 좀 문제가 있긴 한데 행렬식으로 바꾸고 나면 역행렬 구하는 건 금방 구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역행렬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걸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그래서 뭐 본인의 영재성을 보여라 뭐 이렇게 하면 연립 1차 방정식을 풀다가 그 인수분해 같은 거 있죠. X 치는 거. 그래서 인수분해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무슨 공식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수학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아 이게 바로 행렬식이야. 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현수야? 그냥 떠오르던데요? 전생에 제 이름이 라이프니츠였나 봐요. 뭐 이러면서 그죠? 뭐 그렇게 해서 되겠죠? 그래서 그 고등 수학 과정이거든요. 선형대수, 뭐 행렬식 이런 것들은 행렬을 여러분들이 배우긴 합니다. 그죠? 뭐 개정교육 과정에서 행렬을 배우긴 하는데 정작 중요한 행렬식을 안 배웁니다. 행렬식을 안 배워. 그 다음에 그 아이젠슈타인 항등식이라고 있거든요. 행렬에 관한 항등식이 있는데 그것도 안 배웁니다. 근데 행렬이 나중에 왜 중요해지냐면 너네 평행 이동하는 건 배웠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뭐 X 대신에 뭐 Y 대신에 뭐 이렇게 넣는 거 배웠잖아요. 근데 행렬식을 배우시면 회전 변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이 fx를 X축으로 A, Y축으로 B가 아니라 30도 회전시키는 거. 뭐 이런 거. 이거 30도 회전시키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행렬을 곱하면. 물론 사인, 코사인으로 나오죠. 뭘 곱해주면 30도가 돌아가냐면 코, 마신, 신고 를 곱해주면 행렬 곱하면 이게 회전되거든요. 30도 회전되는 변환이 있습니다. 예전 선생님 때 고등학생들은 다 배웠어요. 다 대학과정 넘어가 버렸죠. 행렬도 빠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거 막 외워가지고 곱해가지고 막 이렇게 행렬 돌리고 하는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쌍곡선 배우면 쌍곡선 끝이고 뭐 타원 배우면 타원 끝이고 이런데 옛날엔 타원 나오면 타원 그린 다음에 30도 회전시킨 거 구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죠? 뭐 여튼 뭐 그런 것도 가능하더라. 아니면 뭐 그럴 수 있겠죠. 평면 뭐 수학 하, 뭐 수학 상, 뭐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이런 거 배우다 보니까 뭐 방정식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나왔던데 방정식을 평행이동 시키는 건 내가 그죠? 그 뭐 총싸움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 이동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공간 이동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총싸움 하다 보면 이렇게 회전도 하죠.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총 이렇게 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회전하는 것도 혹시 수식이 있지 않을까? 라고 고민을 해서 수학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아 그게 바로 행렬식의 곱이었어. 그죠? 전생에 제 이름이 크라머였나 봐요. 그러면서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5쪽에 연립방정식입니다.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은요. 잘할 줄 아시죠?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소거, 가감법, 대입법 이렇게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 뭐예요? 가감? 소거 하신다고요? 소거 하시죠. 네, 맞아요. 가감법을 주로 하시죠. 그죠? 소거도 하고 가감법도 하시죠. 소거가 가감법이랑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소거가요. 한문이라서 없앤다는 뜻이에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죠. 네. 미지수 하나를 없애는 거니까 소거해서 구한다. 근데 이 소거가 대입법도 소거할 수 있습니다.
y는 뭐라고 나타낸 다음에 y에다가 x의 관한식을 집어넣어버리면 그게 대입법이지만 속어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둘 다 속어이긴 하겠네요. 그래서 문자 하나 없애면 된다. 그다음 연립방정식 다른 점이 이거죠. 얘는 A, B, C면 얘는 이거 구해도 되고 이거 구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더라 라는 거죠. 연립방정식 활용, 연립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연립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수학의 어떤 목적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수학 왜 배우니? 일상생활에 쓸 수 있어서요. 일상생활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뭔데? 연립방정식. 그럼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 건데? 구하고자 하는 걸 x라고 둔다. 뭐 구하고자 하는 걸 x, y라고 둔다. 관련된 식 구한다. 연립해서 푼다. 확인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제가 마음대로 써놓은 게 아니고요. 수학책에 연립방정식 활용 푸는 방법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순서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나오지만 뭐도 나오냐면 1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 중학교 1학년 때 정확하게 나와요. 미지수 x라고 세운 다음에 식 세우고 푼 다음에 주어진 식에 맞는 조건인지를 확인해야 돼. 뭐 그런 거잖아. 뭐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는데 음수가 나왔어.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게 책의 순서대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연립방정식 활용까지 나오는 거고요. 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갈 거지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형은 큰일 났다 우리 뒤에.